방금 전에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긴급 청와대 독대가 이뤄진 이후에 전국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앤 이슈는 의원총회 상황 그리고 청문회와 함께 촛불 집회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모시고 전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아닙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사실상 담화와 다름없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탄핵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던데요. 어떠십니까? 예상을 하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마지막 단어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할지 또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전에도 뭐 퇴진, 사퇴를 진퇴라고 싹 바꿨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퇴로 받아들였죠. 근데 실제는 아니었고요. 이번에도 탄핵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보여질 네.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퇴임과 동시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4월 퇴임하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초에 사임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요. 끊임없이 국민 핑계를 대거나 네. 또는 뭐 최순실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야당 핑계를 대거나 하고 계신데 이건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사퇴하면 되는데 뭐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국회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실 그걸 충분히 계산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퇴 또는 퇴진하겠다가 아니라 진퇴에 대한 논의를 의회 논의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놔서 실제로는 안 되게 됐고요. 그냥 비박이 신속하게 회군해가지고 탄핵을 안 하는 걸로 갔던 거죠. 이번에는 다시 또 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일정을 고민하고 결국은 또 국민들한테 또 약간의 기망적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가장 주목받으신 네. 이재명 시장님이었는데 지금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국 수습 방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게 됩니다. 가결되면 네. 말이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나 현재 장관들이 사실 이 사태를 만든 주요 책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사실 대통령 혼자의 책임도 아닌데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를 본인이 그걸 대신하고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내각도 총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는 마당이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저렇게 높은 마당인데 그 간격에서 본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거 제가 옳지 않습니다. 뭐 국민이 원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들이 결코 현재 내각들이 그대로 유지될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내각도 총사퇴하고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100배 낫다라고 말씀하신 게 직접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네. 대통령에 비해서 100배 낫다는 뜻이었고요. 네. 그러나 거기도 평균치에는 미달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군다나 국가의 위기 상황을 총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는 그냥 총리의 자리와는 또 다르거든요. 네. 정말로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 또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낫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에 정한 대로 따르면 총리를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고 하시면 네. 그다음에 권한대행을 누가 하게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총리를 부총리가 하든 뭐 또 순위에 따라 다른 장관이 하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후임 국무위원을 인선하지 않으면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1부총리가 네. 하게 됐는데 그것도 국회가 좀 논의를 해서요. 네. 새로운 총리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되죠. 법적으로 말이죠.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탄핵이라는 그런 상황 자체도 여야가 힘을 모아서 그것을 수습을 해야 네. 되는 판인데 그 탄핵을 하고 나서도 내각을 다 총사퇴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글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총리나 아니면 내각들이 네. 그대로 운영은 하되 사퇴와 새로운 총리 내각, 비상내각, 비상국 내각 같은 걸 구성하는 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혼란은 아니겠죠. 운영을 하되 사퇴하고 비상내각은 그것도 누가 준비해 나가는 꾸립니까? 그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건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결국 총리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시장님.
물러나야 된다는 황교안 총리가 후임 총리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지금 말씀해 그건 주시고 형식적 계시는 권한을 거예요. 행사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여야가 합의하는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리가 제청해 주면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제청해 주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제청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논의해서 정해주는 사람들을 네. 자기가 추천하면 되죠. 즉, 대통령이 여야가 지금 나의 절차, 사임 절차를 논의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각에 대해서 다시 여야에게 그것을 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대통령의 사퇴 후 네. 조치하고 그냥 대행하고 있는 총리 또는 대행기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고 또 예를 들면 그 미련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대통령이 그야말로 일국의 통수권을 내려놓는 것하고 대행하는 자리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아주 많지요.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요. 대통령 대신 인사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 대신 대선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내면 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권한 대행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그건데요. 과연 그 중립적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 이 권한 대행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 네. 이게 지금 탄핵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는 8개월까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이렇게 중차대한 위기 시기에 8개월을 다 대행을 누가 하느냐라는 그런 국정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대행은 이미 정해지고요. 예를 들면 네네. 뭐 의결과 동시에 이제 총리가 대행을 하지요. 네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총리가 과연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현 상태 유지가 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 상태 유지를 하면서 네.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얼마가 갈지도 모르고 또 현재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임명한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네. 현재 내각들이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대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대안을 찾아보는 게 잘 될 걸로 보이시는지요? 노력해야죠. 예를 네. 들면 탄핵 문제도 사람들은 이게 되겠느냐라고 고민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정치권이 지탄을 받았거든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비상시국이니까요.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내둘 일은 아니죠. 혹시 이런 부분을 민주당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탄핵 후에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사임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거든요. 네. 저는 뭐 당과는 직접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러면 그 입장에는 같이 하십니까? 그건 좀 봐야겠어요. 왜 대통령은 그런가요? 저는 탄핵에 연계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네. 본인이나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탄핵이 그러면 가결된다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은. 그래요. 네. 그럼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이선 후퇴하겠다, 사임하겠다라는 걸 발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탄핵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사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는데 자진 의원 면직을 하면 그 뭐 연금이나 이런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파면 해임을 당하면 연금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런 제재 문제 때문에 무슨 죄를 짓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퇴직이 금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그 탄핵 의결이 된 상태에서 자의로 퇴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있는데 저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퇴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탄핵안이 의결돼서 사임을 하신다면 말이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네. 대통령의 예우와 의전이 확실히 탄핵과 그리고 해임 스스로 사임할 때 네. 다른 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네. 우리 국가 법치주의 문제에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은요 탄핵 소추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디 탄핵 네, 소추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럼 법대로 그게- 대통령을 법대로 해야 된다는 국회와 이때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과도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명백히 불법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런데 법이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단으로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고 저는 대통령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은 논란들, 그 논란보다는 지금 그만두는 것이 국익의 입장에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히 불법이라고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는 게 맞다는 명백히 말씀이신가요? 불법이라면 하면 그냥 기다려야 네. 되겠죠. 근데 논란이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이 저희가 이게 계속 꼬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계속 저는- 가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명백히 불법이라고 확정되지 않았다 하시는데 왜 대통령은 내가 내려가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왜 퇴임해야 되냐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럼 판결이고 뭐 이런 걸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네. 객관적인 상황들이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더 네.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고 또 그 범죄 행위의 수개임이 그 직접 집행했던 수석들이라든지 소위 사면방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머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네. 이미 중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헌정짓을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건 네. 사퇴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명백하게 불법이고 그건 모르겠지만 네. 퇴진 문제는 아까처럼 논란이 있으니까 하루도 빨리 하는 것이 국가 또는 국민들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뭐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충분히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촛불 집회 과정에서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네.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명백히 불법은 아니라 하시니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하시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이른 시일 안에 사임을 발표하시는 게 그렇죠.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국가 비상사태니까요. 네. 그러면 또 하나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당론을 수용하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야당과의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본다면은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사퇴하겠다고 하시면 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네.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이 사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문 전 대표하고 공교롭게 입장은 같으신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거기에 개인들의 입장은 그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네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네.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다 법으로 네. 이 상황을 예정해서 다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선거에서 신속하게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절차에 그냥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혹시 조기 대선을 가는 게 좀 나름대로 유리한 국면에 들어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라 보시는지요? 글쎄 뭐 저는 뭐 그런 계산하고 하셨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이 어제 인터뷰 하신 걸 잠깐 봤어요. 샌더스가 한국의 네, 샌더스가 네, 네.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는 샌더스보다는 이기는 트럼프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말입니다. 네. 이게 승리를 위해서는 편가르고 막말을 하는 트럼프 쪽을 조금은 두둔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뭐 그렇게 굳이 둘 중 하나를 따지니까 제가 네. 그 중에 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그렇지만 옵션을 두 개밖에 없는지 고심 모르겠는데. 끝에 선택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 둘 중에 하나 하라니까. 둘 중에 지는 거는 정치에서는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그 약간 부족한 부분은 메우면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굳이 하고 싶으면 저는 사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을 얘기하면 저는 루즈벨트 정도. 네. 그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득권자와 싸워서 이겨서 네.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었던 루즈벨트 정도의 그런 리더십을 저는 한번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제가 샌더스와 트럼프 중에 골라야 되는지 잘 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샌더스에서 갈아타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루즈벨트로? 성공한 샌더스로. 아직까지는 성공한 샌더스로. 왜냐면 쉽게 이해해야 되니까요.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샌더스로 남으시겠습니까? 성공한 네, 성공한. 민주당의 기득권을 넘어서 후보가 된 다음에 트럼프와 경쟁해서 당연히 이겼을 그 샌더스를 원합니다. 민주당 경선 참여하실 거죠? 해야죠. 네. 현재 룰로 보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룰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번에 있던 룰은 당 대표라고 하는 내부 네. 당직자 선거였어요. 음, 그 민주당에는 확고한 관례가 있죠. 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이 뽑는다. 그래서 2012년에도 이미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전부 투표할 수 있게 했고 네. 1인 1표였고 또 50% 득표 못하면 결선 투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손 대표님이 출마했었죠.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당내 조직도 지형도를 보면 네.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경선에서 이긴다면 승복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거는 승복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승복하는 게 법이죠. 네. 승복 안 하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네.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이인제법이라고. 네. 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필요한 과정이고요. 아, 예, 경선에 알겠습니다. 참여하면 당연하고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는 당내 역학보다가 저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상층의 일부가 그리 보일 뿐이지 음. 결국 수십만, 뭐 10만, 20만 이렇게 되는 당원들이 거의 국민 여론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선 구조라면 저한테 특별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결과는 승복하고 열심히 또 이기면 제가 열심히 할 것이고 지면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럴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워낙 이번에 박 대통령의 경우에서 봤지만 제왕적 네.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제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개헌은 일단 내용의 문제하고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네. 계기와 주체의 문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는 탄핵으로 정말 국가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심대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개헌 얘기를 가지고 이 불 끄고 있는 집에 가서 국간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진화에 집중할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개헌은 국가의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만드는 기둥, 틀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특정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로 소위 제3지대 창당, 세력 재규합의 하나의 미끼로 또 유인책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제3지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건 안 된다. 또 정계 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혹시 점이고. 그러면 네. 이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제2의 최순실을 네. 막아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현재 네. 제도가 문제가 있기는 하고요. 이게 첫째로 제 문제는 일단 단임제라고 하는 게 이 소위 과거 군사 독재 시절과 문민 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제도였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임제로 바꿔서 한 번은 중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수평적 권한 분배는 필요하고 세 번째는 또 지방 분권을 좀 강화해서 중앙 집중을 좀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데 중임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마치 제도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실 사람 네. 때문이었죠. 노무현 또는 뭐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제왕적이라는 얘기 안 나왔죠. 아무도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고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탓을 하면서 요걸 계기로 지금 폐퇴돼야 될 기득권자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계기로 또는 네.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한두 문장의 질문만 던지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같이 경쟁하시게 될 텐데 네. 문재인 전 대표에는 없는데 이재명 시장에게 있는 건 뭘까요? 혹은 반대로도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돌파력과 용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님. 네, 이게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혹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내 단점은 뭘까요? 좀 불안정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측면. 네. 그런데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셨던 그런 이력을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흑수저의 성공 신화라도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수신제가 취급평천은 많이 들으셨지만 형님하고의 껄끄러운 관계 뭐 이념이야 형님하고 다를 수 있죠. 다만 그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난하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가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을 때 국가, 국민에게 슬픔으로 다가가는 네. 경우를 최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친인척들의 시정 개입, 이권 뭐 추구 이런 걸 막다가 생긴 일인데 뭐 방식이 너무 거칠었거나 네. 뭐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제 불찰이죠. 제 부족함이고 앞으로도 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켜보실 것 네.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눈치에는 미달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군다나 국가의 위기 상황을 총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는 그냥 총리의 자리와는 또 다르거든요. 네. 정말로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
또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낫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에 정한 대로 따르면 총리를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고 하시면 네. 그다음에 권한대행을 누가 하게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총리를 낸 부총리가 하든 뭐 또 순위에 따라 다른 장관이 하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후임 국무위원을 인선하지 않으면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1부총리가 하게 됐는데 그것도 국회가 좀 논의를 해서요. 네. 새로운 총리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되죠. 법적으로 말이죠.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탄핵이라는 그런 상황 자체도 여야가 힘을 모아서 그것을 수습을 해야 네. 되는 판인데 그 탄핵을 하고 나서도 내각을 다 총사퇴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글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총리나 아니면 내각들이 네. 그대로 운영은 하되 사퇴와 새로운 총리 내각, 비상내각, 비상국 내각 같은 걸 구성하는 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혼란은 아니겠죠. 운영을 하되 사퇴하고 비상내각은 그것도 누가 준비해 나가는 꾸립니까? 그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건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결국 총리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시장님. 물러나야 된다는 황교안 총리가 후임 총리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지금 말씀해 그건 주시고 형식적 계시는 권한을 거예요. 행사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여야가 합의하는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리가 제청해 주면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제청해 주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제청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논의해서 정해주는 사람들을 네. 자기가 추천하면 되죠. 즉 대통령이 여야가 지금 나의 절차, 사임 절차를 논의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각에 대해서 다시 여야에게 네. 그것을 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대통령의 사퇴 후 네. 조치하고 그냥 대행하고 있는 총리 방금 전에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긴급 청와대 독대가 이뤄진 이후에 전국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앤 이슈는 의원총회 상황 그리고 청문회와 함께 촛불 집회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모시고 전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아닙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사실상 담화와 다름없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탄핵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던데요. 어떠십니까? 예상을 하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마지막 단어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할지 또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전에도 뭐 퇴진, 사퇴를 진퇴라고 싹 바꿨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퇴로 받아들였죠. 근데 실제는 아니었고요. 이번에도 탄핵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보여질 네.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퇴임과 동시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국 수습 방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게 됩니다. 가결되면 네. 말이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나 현재 장관들이 사실 이 사태를 만든 주요 책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사실 대통령 혼자의 책임도 아닌데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를 본인이 그걸 대신하고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내각도 총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는 마당이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저렇게 높은 마당인데 그 간격에서 본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거 제가 옳지 않습니다. 뭐 국민이 원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들이 결코 현재 내각들이 그대로 유지될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내각도 총사퇴하고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100배 낫다라고 말씀하신 게 직접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네. 대통령에 비해서 100배 낫다는 뜻이었고요. 네. 그러나 거기도 평균 무엇보다도 4월 퇴임하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초에 사임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요. 끊임없이 국민 핑계를 대거나 네. 또는 뭐 최순실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야당 핑계를 대거나 하고 계신데 이건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사퇴하면 되는데 뭐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실 그걸 충분히 계산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퇴 또는 퇴진하겠다가 아니라 진퇴에 대한 논의를 의회 논의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놔서 실제로는 안 되게 됐고요.
그냥 비박이 신속하게 회군해가지고 탄핵을 안 하는 걸로 갔던 거죠. 이번에는 다시 또 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일정을 고민하고 결국은 또 국민들한테 또 약간의 기망적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가장 주목받으신 네. 이재명 시장님이었는데 지금